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강보합 약보합 거의 보합권에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이 좀 어설프게 들이대면은 어설픈 위치에서 우리가 물릴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죽여서 차분하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게 좋다. 왜냐면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르고, 어떤 거는 상한가를 가고 풀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쪽으로 휘청거리고 저쪽으로 휘청거리기 때문에 지금 딱 시장을 보면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눈독을 들일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좀 우리가 포인트적으로 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다 전략적인 거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지금 당장의 전반기보다도 차라리 우리가 좀 후반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적인 것도 다 한번 싹 훑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대한전선을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단기로 붙어볼 자리다. 지금 보면은 5월 18일 영상에서도 2,050원, 2,100원 사이에서 2,000원을 손절가를 딱 매수 지지로 놓고 딱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결국에는 대한전선 오늘 간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라인에서 좀 지지를 하고 어떤 식의 이슈가 있고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월 18일 영상 대한전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까지도 써드렸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단기로도 붙어볼 만한 자리다 대한전선.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에는 가요 안 가요? 간다고요. 그만큼 차트적인 기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적인 것까지도 다 같이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어디에서 좀 잡으세요, 어느 위치에서 좀 어느 매수가를 좀 지지로 좀 잡으세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도 약보합권에 머물렀다가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강보합권에 지금은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 가지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오늘 딱 어설프게 하면은 털리기 좋은 시장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테마가 워낙 많은 데다가 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미 갭으로 띄워놓고 바로 상한가 간 게 아닌 이상 윗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대장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후발주자들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목들도 다 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좀 크게 무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에 들어가야 지금은 후발주로 거론이 되는 동물 의약품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 원료 공급이라든지 천연두 백신 개발 이슈 이력들이 있는 종목들이 따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대장주가 상한가를 못 가면은 이대로 약간 애매하게 유지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파미셀까지는 좀 대장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녹십자 MS도 후발주로 움직이고 있던 부분, 그 다음에 큐로컴이라든지 아이진, SCM 생명과학, 제일바이오 등등 해서 이런 애들이 다 후발주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오늘 10% 이상 오르는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쪽으로 엮으려고 하는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캐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특별하다. 이번에 바이든도 왔겠다, 정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화평법 개정으로 반도체 산업 역량을 좀 늘리지 않겠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아침에 움직였던 것들 대부분 아침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따로 굳이 브리핑은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바이든 여파에 움직이는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거니까 눌려서 단순하게 끝날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우주항공 등등 해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눌려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기타로 좀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결국에는 이런 기타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왜 브리핑을 해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우리가 좀 노려서 봐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 동안에 일본에서 대마가 합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 대마만 합법화하는 걸로 갔는데 일본도 대마 해도 된다 하고 나서 운동이나 뭐 일을 하지 만 말아라, 그리고 너무 많이 하지는 마라 정도로 규제를 하고 허용하는 것 같은 부분. 그래서 관련주를 딱 놓고 보면은 뭐 화일약품이 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특징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쪽 데모라든지 현대 에버다임, 그 다음에 도화 엔지니어링 등등 해서 이쪽이 재건 쪽은 원조 대장주 격이에요. 최근에 뭐 해인이 강하기는 했는데 오늘 밀리고 있는 부분, 그리고 어찌됐든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 원조 대장주들을 좀 보시다시피 고점 에서 안 밀리고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 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좀 이쪽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힌트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북한이 아직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의료 지원에 대해서 이렇다 할 뭐 답이 없어요.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닌데 받겠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라도 받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지원 들어가는 거니까, 관련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세운 메디칼, 이거는 그냥 뭐 하나씩 편안하게 깔고 가볼 만은 하겠다. 그래서 딱 가면은 좋은 거고 못 가면은 칼같이 잘라내고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테마주를 가지고 뭔가 계좌에 대해서 대반전을 만들겠다라기보다도 내가 좀 저렴한 위치에서 사요. 그리고 가면은 크게 먹고 땡큐, 안 가면은 가차없이 잘라내고,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운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뭐 상승적인 부분도 지금은 나오고는 있지만 장 끝나고 이슈가 나오면은 다음날 바로 갭으로 뜨는 거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미리미리 우리가 좀 내용을 알아놓고 파악을 해 놓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 그룹들이 오랜만에 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위메이드, 그 다음에 위메이드 맥스, 그 다음에 위믹스로 이어지는 이 위메이드 그룹들, 주식이랑 코인이 세트로 움직이는 이 위메이드 시리즈, 최근에는 워낙 강하고 코인이 굉장히 뭐 안 좋았다라는 뭐 루나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었는데, 코인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주말 동안도 곰곰이 이렇게 코인들을 보니까 비트코인 상방 하방 막아놓고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서 30% 40%까지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위메이드 시리즈가 움직이면은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든지 NFT, P2E 게임 이쪽도 같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솔직히 그동안에 워낙 많이 밀렸으니까 당장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해도 뭐 할 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정말 딱 보면은 뭐 윗꼬리를 달고 뭐 6%대로 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는 하지만 고가가 뭐 18%까지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보면은 정말 딱 차트만 봐도 너무나도 와, 이게 더 이상의 바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그래서 당장에 뭐 순환매가 돈다라고 해도 뭐 이상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결국에는 영상이니까 최근에 각종 뭐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발 OTT 투자 기대감 뭐 다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엔터, 뭐 영화, 드라마, 제작사까지 지금은 제가 저번 주에도 해드린 얘기기는 하지만 이쪽은 뭐라도 지금 결국에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두시면은 결국 수익은 난다, 요런 마인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뭐 더 가느냐, 조금 더 지루하게 횡보하다가 반등이냐, 요거의 차이일 뿐이지 좀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고, 어찌됐든지 간에 상승으로 보시라. 메타버스 쪽은 오늘 움직이는 거는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요거를 제외를 하면은 뭐 버키 스튜디오 정도 보이는 부분이고, 블루베리 NFT 요거는 오늘 위믹스가 가니까 따라가는 건가 싶겠지만, 이 회사가 원래는 유니더스예요. 유니더스가 뭐냐면은 국내 콘돔 1위 회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원숭이 두창도 뭐 동성애로 인한 감염 뭐 이런 얘기적인 부분이 나와서 뭐 다 같이 뭐 움직이는 걸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쇼박스라든지 MP, 뉴 등등 해서 다 메타버스, 그다음에 영상 제작 쪽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저도 범죄도시 2를 봤는데 와, 영화관에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떤 딱 표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뭐 CGV나 쇼박스나 콘텐츠리 중앙도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쇼박스는 흐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말 크게 나왔다 요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좀 흘러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범죄도시2 재밌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이게 뭔가 좀 타격감도 그렇고 생각보다 전개도 원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원보다는 조금 더 유치하기는 하지만 이 타격감이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오늘 딱 보이는 거는 딱 요 정도 보이고, 일부 자율주행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자율주행은 어차피 빅 모멘텀이 빠르면 6월 중에 좀 나오니까 당일 뭐 20% 이상 급등하는 게 아닌 이상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라고 하면은 뭐 끌고 가시는 게 맞는 거고, 자율주행 쪽도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30에서 40 종목이 좀 좋게 넘어가는데 최대 뭐 2개까지는 하셔도 된다. 뭐 대장주들은 뻔하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일단 보이는 거는 딱 요 정도로 좀 보이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매매를 할 때 어떤 거를 좀 내가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편안하게 뭐 단타든 단기든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기존의 테마가 좀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이 전혀 급할 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차분하게 시장을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카카오도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살짝의 뭐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렸던 매수가 RSI 30 이하에서는 분할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RSI 30 이하 여기서 사고, 여기서 어느 정도 RSI 70 부근에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RSI 30 이하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좀 상승에 대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은 뭐 결국에는 그렇게 크게 바닥권에서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막 종목에 대해서 뒤통수를 맞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하반기부터 소대출 런칭이라든지 규제 완화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기는 해요. 근데 본격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는 아직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하반기 때 소대출 이 런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흥행 여부가 좀 하반기의 주가의 움직임에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현행 실적은 안정적이고 견조한 고성장을 지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행 실적 성장만으로는 뭐 26년 전망치 기준 뭐 60배에 가까운 고퍼를 설명을 하기는 좀 힘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 주요 플랫폼 사업들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한 멀티플 프리미엄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는데, 최근의 시장 상황은 성장 사업 관련 멀티플 프리미엄 자체가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우호적인 시장 상황을 극복할 만한 획기적인 모멘텀을 찾기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에요. 근데 좀 광고라든지 핀테크, 뭐 커머스, 컨텐츠, 모빌리티 등등 해서 핵심 플랫폼 사업들은 주가 모멘텀, 오타가 있습니다. 모멘텀 측면에서는 초기에 과하게 반영된 후에 조정기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사업 자체의 성장 잠재력은 막강한 부분은 뭐 사실적인 부분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의 성장이라든지 재차 가치화 작업이 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뭐 1분기, 2분기 때 좀 아쉬운 흐름은 있겠지만, 하반기 때는 그래도 핵심 플랫폼 사업들이 좀 좋은 실적적인 부분을 좀 끌고 와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 여기서도 다 보이잖아요. 카카오 어디에요? 여기
RSI 30 이하, RSI 70 부근. 그러면은 RSI 30 이하,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뭐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나는 너무 높은 위치에서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거, 왜 저때 저기서 샀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 대형주 당연히 좋아요. 회사가 좋기 때문에 뭐 대형주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좀 좋은 위치에서 잡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중에 기본적인 부분이 항상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 부분. 그러면은 어디다?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37.87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